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네. 직장 상사가 급 야근을 시켰네. 네, 이런 누구의 거짓말일까요? 누구의 거짓말들일까요? 남편? 네, 남편이나 아니면은 남친, 오래된 남친. 네. 너무 고전적이야. 어떤 거짓말을 하시나요, 요즘에는? 회사 간다고? 회의 있다고? 회의 있다고? 밤늦게 회의 있다고? 네. 자. 여자는 과거 여러 세기 동안 초자연적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화형대에서 불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결과를 예측하거나 거짓말을 탐지하거나 진짜 촉이 있어요. 동물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뭔가를 파헤치는 능력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마녀야? 그래서 감이 막 빠르죠. 거짓말은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누가 더 잘할까요? 여자가. 맘먹은 여자가 완벽하죠. 네네. 그래서 우뇌와 자뇌를 재빠르게 왕래하는 능력이 있대요, 여자가. 그래서 두뇌 능력, 음성, 지각, 신호 통합해서 순식간에 판단을 내린다고 여자 합니다. 편파 방송인가요, 오늘? 네, 여자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건데 거짓말 하지 맙시다, 여자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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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켜.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거짓말과 상태 너무 안 관련된 좋네. 저 목소리 약간 휘었죠. 네. 네. 오늘도 즐겁게 거짓말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드라마 톡톡.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7회째를 맞이하는 네. 드라마 톡톡입니다. 완전 매력 27회요? 보이스인데? 네. 미안해요, 와, 오늘 대박이다. 제가 어제 방송이 아닌 강의를 4시간 동안 일하느라 그러는데요, 뭐. 4시간 동안 하고 왔더니 목이 어머 완전 목소리가 어째. 확 갔는데요. 네네. 이따가 또 일을 갑니다. 네. 이 목소리로 일을 싫어라 할까요? 아니요. 복식으로 해야죠, 뭐, 복식으로. 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대신에 입담을 마음껏 더 이렇게 분량을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바임이라는 패션 온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김재엽이라고 합니다. 남자다. 좋아하는 패션. 네. 자, 이게 패션 하면은 네. 저는 되게 민감한 직군이거든요. 패션. 네. 네. 어떻게 해서 패션 일을 하게 되셨나요? 원래 관심 많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관심 없었는데 물론 뭐지? 야, 떨지 마.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네. 세 분과 함께해서 떨리네요. 네. 뭔 헛소리예요, 지금? 야, 너 아까 그러니까 머리가 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냥 솔직하게 아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패션 관심이 없었고 그냥 어떻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와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하게 우연치 않은 됐는데 기회. 네. 네. 그래도 전에는- 지금 패션이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지금은 누구보다도 회박한 뭔가를 갖고 계시고. 아니 패션 쪽으로는 잘 모르고 이제 저희 팀원들이 잘 아는 팀원이 있고 네.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프로그램. 네. 오늘 입이 안 풀린다. 빨리 물 먹어요, 빨리.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네.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그냥 쇼핑몰 창업반 뭐 이렇게 해서 직업전문학교랑 카페24랑 이런 데서 강의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강의가 되는데 이제 실제 판매와 실제- 관련된 네. 마케팅이나 네. 이런 부분. 네, 특히 의류 쪽은 의류 쪽이 되게 많거든요. 쇼핑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근데 이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시작된 게 이제 이거 지금 우리바임이거든요. 네. 그냥 제가 듣기로 우리 바임이라는 게 네.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천구청과 함께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같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엮인 거예요? 그것도 정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개 대표 아시는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얘네 열심히 하는 근데 그 애들이다. 프로젝트가 어떤 건가요?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맞아. 금천구가 이제 약간 봉제 공장도 많고 네. 뭐 디지털 단지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여기가 아울렛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마리오 아울렛, W몰, 그렇죠. 그다음에 네. 현대 아울렛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정말 중국인들 뭐 베트남, 해외, 일본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와요. 네. 근데 지역 이미지 자체가 패션이랑은 거리가 먼데 이제 금천구에서 쥐벨리 패션센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만든 이유가 여기 지역 이미지 개선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여기가 동대문처럼 그런 패션의 문화 도시로서 거듭나고자 만든 거거든요. 네, 무슨 제가 듣기로는 패션쇼도 많이 네, 화려하게 네.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저희가 패션쇼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직장인 스타일링 과정도 하고, 요즘에는 패션 매거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재밌겠네요. 패션쇼 네. 보러 가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나 가도 되는 거죠? 네, 그쵸. 동대문에 DDP가 있다고 하면은, 근데 네. 거기는 약간 연예인들, VIP 위주인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패션쇼는 정말 누구나 네네. 다 패션을 즐길 수 있고 패션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진짜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 남녀노소, 네네. 애기들까지도 어, 네, 패션을 그 벽 없이 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소개는 여기까지로 네네네. 마치고 네. 네, 본격적으로 드라마 얘기하죠. 네, 드라마 얘기하죠. 제가 드라마 너무 재밌게 부끄러워요. 봤거든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드라마냐면요. 우리 협이라고 할까요? 네. 닉네임 협이님과 함께 피노키오라는 드라마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자, 협이님, VV. 되게 귀엽게 네. 안정맞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만 피노키오. 우리 네. 피노키오. 아, 우리 협이님이 평소에 아프리카 방송 이런 걸 되게 즐겨보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TV가 없어요, 사실. 너무 불쌍하네요. 집에 네. TV가 이제 따로 나와서 살면서 5년 됐거든요. TV가 없은 지. 네. 그래가지고 저희 세 개 비는데 드릴까요? 그래서 아프리카만 보다가 진짜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 이거 드라마 똑똑 한다고 해서 네.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봤거든요. 네네. 너무 재밌어서 네. 어제 밤에 12시부터 봐가지고 오, 거의 한 3시까지 본 정주행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드라마를 3년 만에 보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오늘 피노키오 왠지 피노키오랑 닮은 것 같아. 네. 그러게요. 모자 이렇게 딱 쓰고 되게 코만 길어지면 코만 길어지면 코도 하나 달까? 되게 그런 패션도 잘 어울 것 같아요. 네. 모자 이렇게 깃털 하나 달린 거. 음. 다음에 한번 그런 패션 어때요? 네. 과감하게. 시도해보겠습니다. 약간 피노키오도 비슷한데 피터팬. 네. 맞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다 작은 것만 추천하시네요. 생각해보니. 귀여운 거. 아, 제가 근데 키가 이게 앉아서 그렇지 키가 네. 되게 커요. 목소리가 떨려요. 아, 키가 되게 커요. 아, 앉은 키가 좀 작으신 네, 분이에요. 앉은 키가 네. 작은 거. 앉은 키도 밀렸어, 다리가 지금. 얼마나 긴 거야. 네, 180이 좀 안 돼요. 네.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네. 우리 일어서지 말자. 네. 앉은 키가 너무 큰 거죠. 다리가 짧은가 봐요. 요롱이야, 요롱이. 네. 야, 여롱이야. 자, 이제 오늘 피노키오 피노키오 줄거리죠. 소개해주세요. 피노키오는 어떤 작품일까요? 네, 피노키오는 SBS 수목 드라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종석 씨가 나오는. 이종석! 그 남자분들의 팬인 박신혜 씨도 나오고요. 네, 그런 드라마인데, 지금 시청률은 한 10% 정도 갔어요. 꽤 좋아요. 점점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4회까지 갔는데. 그리고 보니까, 오, 대박이에요. 중국 수출 회당 3억 원이 넘었어요. 맞아요. 와. 최고. 회당 그럼 최고액. 별그대랑 비교했을 때 별그대는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냐면 인기가 네. 그만큼 있으니까. 이종석이랑 진짜요? 박신혜니까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판매되기 전에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대 있잖아요. 네. 그녀 그 비가 나왔던 네네. 그 드라마가 2억 2천만 원에 팔렸대요. 아. 회당. 비 때문에. 비 때문에 그런 야, 겁니다. 예. 근데 이 드라마가 3억 원을 넘어서 한국 그 드라마 수출 최고가를 기록했대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를 만든 이제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PD나 작가가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것도 웹툰인가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목들 만든 그 제작팀이 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 아마도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벌써부터 부럽다. 그런 네. 되게 돈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러워하고 네. 있어요. 서머 부럽다. 사회면 얼마야. 그래서 피노키오라는 게 어떤 증후군의 이름으로 여기에 등장하더라고요. 네. 네.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증후군이냐면 피노키오가 원래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 가상의 증후군인데 실제 증후군 아니에요. 그런 게 가상인데 없고. 네.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실만 말해야 되는 사람들을 피노키오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그 줄거리를 보면 소방관 이제 반장이던 아버지가 공장 화재 진압 때문에 거기 뛰어들었는데 소방관이 그 화재에 폭발해가지고 네, 9명이 네. 숨졌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실제 그 이종석 씨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종석 씨 이웃에 살던 어떤 사람 피노키오 증후군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으로 사람들이 이제 피노키오 증후군인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다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다 이제 마녀 사냥처럼 몰고 간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소방관들이 다 죽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해서 계속 방송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에 노출이 돼서 결국에는 엄마는 자살을 하고 이종석 맞아. 아역 시절에 같이 엄마랑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아들은 이제 살고. 변희봉 씨가 구해준 거죠. 그래서 살고 그 다음에 형이 있었는데 형은 혼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변희봉 씨가 이제 구해줬는데 변희봉 씨 아들이 이종석 아역만 할 때 14살 때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그걸 치매가. 알지 못하는데 구해주면서 아들을 구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처럼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돼버렸고. 예, 뭐 고무신 신고 이게 좀 똘똘하지 않은 약간 바보처럼. 멍청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머리도 막 덥수룩하고 그래서 정말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종석이 아역 시절부터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뭐 똑똑하게 아버지가 생겼잖아요, 아역도. 문제를 그러니까 형도 걔 똑똑하고 말을 왜 그렇게 잘해요, 걔는? 이종석 그 아역 시절에 그 아이도 되게 똑똑하고 네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숨기면서 그 똑똑한 걸 숨기면서 살아갔는데 학교에서는 맨날 빵점만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올빵이라는 올빵. 별명이 붙고 근데 이제 그 변희봉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새로운 식구가 생기죠. 네. 변희봉 씨의 실제 아들, 둘째 아들이 네. 서울에서 이혼하고 이제 오는데 같이 딸과 와요. 그 딸이 박신혜 씨죠. 네. 그래서 같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같이 박신혜와 자라면서 이제 박신혜 어머니가 사실은 그 아버지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를 마녀 사냥으로 막 몰고 맞아, 갔던 맞아. 그 기자. 그 기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딸이었던 거죠. 역시 드라마는 엮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뭐 학비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학업을 포기하고 택시 운전을 해서 박신혜 씨의 이제 대학 등록금까지 그러니까. 대줄 정도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기자가 돼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회까지 딱. 우리 네. 재엽 씨는 다 보셨나요? 1회부터 4회까지? 3회, 4회 보고 3회, 4회. 1회 앞부분 좀 보다가 네. 잠들었어요. 원래 근데 진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네. 피노키오 그 남자분 증후군. 있잖아요. 네, 피노키오 증언한 사람 네. 그거 가짜였잖아요. 네. 그거 제가 착각한 보기에는 거였죠, 그쵸, 착각이죠. 뒷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게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정말 다들 너무 진짜 마녀사냥한 거죠. 그 누군가 한 명은 원망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거지요. 근데 나중에 진짜 백골로 나오는 그 장면 봤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맞아, 아들이 맞아. 봤는데. 그 큰아들이 일부러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 공사 현장에 맞아, 일을 한 일부러. 거잖아요. 맞아. 그걸 발견해내려고 진실을. 그래서 모자 이렇게 딱 내리는 장면에서 정말 진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울컥하잖아요. 자, 이쯤에서 재엽 씨의 네. 그 피노키오 중에서도 네. 가장 이렇게 마음을 끌었던 장면. 한 장면? 식빵 키스. 그거 말고 마지막에 4회 마지막 때 네. 이제 이종석이 정말 계속 좋아했잖아요. 네. 박신혜를. 박신혜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그 유골 나왔다는 그거 딱 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몰아붙일 박신혜 때. 막 그 토론이 원래 몰아붙이는 네, 거긴 맞아요. 하지만 되게 계속 진짜
진짜 그 분노에 해바라기처럼 차갖고. 좋아하다가 네, 맞아요. 분노해서 박신혜를 막 왜 피노키오가 기자가 되면 안 되는지 내가 알겠다 막 이러면서 막 쏘아붙일 때 그때 너무 짠하더라고요. 진짜 되게 저는- 무서워 보였어요. 응. 그 이종석 씨. 연기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3년 만에 본 거잖아요. 이종석을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로 그 사이에 아, 그렇게 많은 일이 네. 있었네요. 거침없이 하이킥 때는 저런 모습이 그리고 아니었는데 1회인가 2회 때도 네. 잠깐 이종석 어린 시절 때도 한번 그랬어요. TV 때문에. 맞아. 그게 TV 원래는 얘가 이제 좋은 마음이 있어서 TV 엄마를 보고 그 뉴스 그러니까 TV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집에 TV가 안 나오니까 안테나를 이렇게 고쳤어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옷걸이로 안테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천재인 거죠, 그 나이에. 그러니까요. 엄청 똑똑한 거지. 너도 그렇게 해봐. 고쳐줬는데 저는 진짜 TV를 무서워요. TV를 딱 봤는데 그 기자가 엄마라는 알고 사실을 봤더니 알았을 그렇죠. 때 분노하면서 막 다 부셔버리라고 아빠한테 일부러 말해주는 거 보고 그렇죠. 그거 보면 진짜 걔도 연기를 잘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자가 됐을 때도 네. 그 면접할 때 막 몰아붙였던 네. 그 상황을 봐도 아무리 이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박신혜를. 네. 좋아하는데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사무쳤던 그치. 것들은 그것 때문에 가족이 어쩔 수 없는 파탄났는데.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크니까. 그 상처가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재밌어요. 매 이런 회마다. 스토리를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천재인 것 같아 작가님이. 자, 이렇게 무슨 작가님이세요? 협의님도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일을 하시잖아요. 네. 평소에 창의를 어디에서 갖고 오시나요? 어떻게 창의력을 기르시나요? 베껴요 저는 좀 많이 다른 데서 정말, 모방. 네. 모방의 네. 어머니가 네. 창조다. 베끼는데 음. 다른 데서 이제 잘하고 있는 거를 조금 참조를 해서 제 걸로 이제 만들죠. 조금 재가공하는 거요? 덧붙이죠. 덧붙인다. 네. 그러다 그걸 보면 또 잘해. 내게 생기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독후감 같은 걸 잘 베껴가지고 베끼셨군요. 네. 그거를 그 재능이 지금에까지 온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독후감 베끼십시오. 아이. 아니 그러니까 베끼는 것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죠. 그쵸? 네, 그쵸. 응용해서. 그것도 머리를 써가면서 먹기는 거지. 지금. 줄거리 요약된 거 있잖아요. 책 다 안 읽고 그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네. 쓰다 보면 베끼다 보면은 노하고 생겨요. 어쨌든 베끼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거니까. 네, 그쵸. 속성으로 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여자분들 우리 주부님들이 좀 보시잖아요.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굉장히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창의적으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딱 그런 인재예요, 젊은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책을 속성으로 보셨어. 공부 근데 여기 네. 보면 이 주인공도 올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재엽 씨도 아니 협빈 올빵이야? 올빵 아니었어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아,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음. 안 했죠. 안 해서 대학교도 못 갔죠. 그러면은 지금 대학을 아예 안 가신 거. 네, 대학교는 안 오, 가. 성공했네. 그런 프로그램 쪽에는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군대 가서도 2년 동안 내가 뭘 해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네. 그냥 아빠가 사회복지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사회복지 쪽 하라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격지심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는 똑같은데 네. 같은 공무원은 일을. 공무원이신 분이 있고 저는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주경야독을 했죠. 그때부터 낮에는 사회복지 쪽 일을 하고 네. 밤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해서 네 지금은 이제 나와서 좋은 기회를 맞아서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박수. 이야. 진짜 삶이 한편의 드라마 같았네요. 우리 협빈님이. 이런 분이세요. 네. 근데 아직은 네.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길이 창창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네. 원하는 대로 주도를 해서 네. 예,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걸 개척해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드라마 톡톡에는 항상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네요. 너무 멋지세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드라마틱한 분들만 모셔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협빈님은 네. 올빵이라는 네. 저도 예전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올빵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그 얘기로 하자면은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아니, 네. 괜찮아요. 저는 만약에 주부님들한테 조언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공부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분류의 아이들이 있겠지만 네.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내버렸어요. 하든 말든. 자기가 어쨌든 알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막 질풍 노도의식이 이런 거 네, 겪잖아요. 네. 오히려 막 공부하라고 하면 더 안 하고 알아서 할 때 되면 하니까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내버려두면은 우리 엄마는 왜 그러지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협희 씨한테 딱 맞는 스타일의 교육 방침을 하신 걸 거예요. 그게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얘는 좀 버려놔야겠구나. 네, 버려서 되는 애들이 있고 좀 이렇게 계속 살펴야 되고 네, 토닥여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버려주셨어요. 네. 방목이라고 했죠. 진짜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뛰어놀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빵. 근데 퀴즈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는 박신혜 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맞아. 그 학교의 라이벌 응. 1등 하는 애가 박신혜한테 퀴즈 나가서 좋아한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자극이 돼서 그래서 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멈췄잖아요. 말하다가 중간에 30초 가까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갔는데도 방송 울렁증도 없고 되게 담담한 그 태도를 보면서 되게 멋있다. 근데 좀 사기 캐릭터 같아요, 진짜. 사기 캐릭터? 네. 어. 너무 다 잘났어. 착하기도 착하고. 잘생겼지. 잘생기고, 키도 크고, 크지. 키도 크고. 그리고 그런 더벅머리가 어울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 귀여웠어요. 아역 때도 귀엽지만 커서도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가발인 거죠? 네. 가발, 맞아, 가발이죠. 가발. 근데 거기서 그 머리를 할아버지가 이제 면접 본다고 맞아, 맞아. 데리고 가서 막 해주잖아요. 뭐 잡지 보면서. 잡지 하나, 패션 잡지 하나 맞아. 그것도 가져와서 그 되게- 할아버지 훌륭한 것 같아요. 완전 센스쟁이에요. 네, 그리고 무슨 색에 무슨 어떤 버건디 스타일이 칼라 하는 거. 그리고 머리도 어떤 색에 뭐 네. 무슨 스타일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센스쟁이. 네. 재엽 씨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면 안 이제 돼. 나중에 그런 좀 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잡지처럼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까 그 왜 오프라인에서도 인쇄물을 만든다 하셨잖아요. 매거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잘 적용되면 가이드가 좋을 될 것 수 같아요.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면접 보러 갈 때 뭐 연인과 어디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사실 이게 여자분들도 다 패션에 관심 있는 게 그쵸.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진짜 그냥 마네킹에 있는 거 벗겨온 사람도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근데 좀 약간 비밀리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말해. 여기서 말한 비밀이 원래- 아니에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드라마 톡톡이니까 제가 네. 밝혀드리는 건데 네. 지금 원래는 이제 해외 쪽에 쇼핑몰들은 약간 스타일링 그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네, 온라인 네네네네. 샵에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 패션 쪽에 관심이 많으신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네. 남성분들이 수염은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수염을 빨리 기르려면 뭐를 써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자잘구리한 것까지 네. 그런 것들이 스타일링을 해주는 게 직접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퍼스널 스타일링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온라인 그 해외 쪽에서는 그런 게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냥 정형화된 뭐 쇼핑몰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기획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런 직장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직장인 스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클래스를 열고 네.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성화가 되면은 온라인까지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도 있고. 네. 안 그래도 진짜 외국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면은 네. 뭐 셀프 메이크업 하는 네, 방법 네. 그런 그쵸. 것부터 해서 셀프 넥타이 매는 법, 뭐 스카프 매는 법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샵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들이 거기에 그냥 유튜브에 검색이 돼가지고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가끔 나와요, 관심이 검색하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가서 스카프 좀 매드리세요. 저는 이미 네. 협의인님과 없어서 협업을 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한 거 아니겠어요. 같이 먹고 살자고. 모델
이렇게 진행도 잘하시고 MC도 잘 보시지만 예쁘시잖아요. 모델도 진짜 워킹이 배우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배운 애들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 안 배웠다는 전제하에 좋아. 안 배웠다는 배우지 마세요 평생. 저희도 이제 드림팀이 있고 액션팀이 있거든요. 액션팀은 바로 액션이 들어갈 수 있는 팀이고 드림팀은 이제 꿈꿔야 되는 팀인데 드림팀 중에서도 제일 잘하시는 것 나 같아요. 에이스야? 네, 에이스. 감사합니다. 네. 안 배우셔도 워낙 재능이 축출하시다 끼가 넘치죠. 끼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든 잘하시는. 제가 연말에 네. B급 정상의 파티라는 그 토크 콘서트를 할 예정이에요. 티켓 좀 주세요. 네, 벌써 장소도 확정됐고 와. 어디서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와 좋다. 그럼 뭔가요? B급 정상회담? 그러니까 제가 A급이 아닌 거죠. 아 B급들만? B급에서 2인자들의 모임인가요? 2인자들만 모여서 강연을 그럼 저는 하는. 안 갈래요. 왜 너 A급이야? 까자. 그러면 네. 우리 방송 좀 A급으로 키워주기.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네. 많이 한류로 이제 하겠습니다. 해외 쪽으로도 그럼 영어로 할까요? 끼어파로 끼어파로. 영어로? 또 여기 리드해야 돼 우리. 지금 장소가요. 우리 네. 방송 장소가 또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바로 앞에서 행사 우리 네. 했었던 네. 거잖아요.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 이거 진짜 구청장님. 완전 됐어요. 네. 협찬 예산 받아야겠네. 그러네요. 이런 거 되게 잘하세요. 뭐 따오고 받아오고 네. 이런 거 네, 되게 네, 잘하세요. 아유, 아 근데 많이 못 협인료 풀어야 받아요. 되는구나. 많이 못 받아서 지금 문제예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 아,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패션도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피노키오에서 이제 성인 이제 연기자들을 변하면서 좀 슬슬 좋아지고 있어요. 그 삼각관계 구도를 맺는 그쵸. 이분의 그분 네. 나오시잖아요. 그분은 누구예요? 네, 김영광 씨. 김영광 씨? 네. 원래 유명한 재벌 분이에요? 2세. 네, 그분도 어디 나왔던 분?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비중 있는 주연급은 역할은 아니고요. 아니었지. 주연급은 아니고. 아. 근데 지금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시니까 여기서 좀 지금 조명을 느끼하게 많이 생긴 받으시죠. 그러니까 재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느끼하게 생긴 아, 거. 느끼해도 잘생기면 좋아요. 열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다닐 땐 진짜 막 윙크하고 막 뭐야 이러면서 저희 그 드라마 보는데 딸내미가 차 문 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갖고 근데 그분도 모델인가 봐요. 키가 네. 그쵸. 크고. 어깨도 되게 좋으시고 모델처럼 그쵸.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 차 라인인가요? 월 차라인? 차라인은 뭐예요? 차승원 씨 라인. 아. 그분 쪽에 다 그런가요? 모델 쪽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모델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시무룩해 주셨어? 네. 어때요? 어때요? 아니 우리는 모델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우라가 막 느껴지나요? 저도 근데 어때요? 잘 몰라요. 가까이 안 가실 것 같아. 안 친한데 요즘에 이제 많이 들으려고 왜냐면은 정말 모르기 네. 때문에 네. 그쵸. 모델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뭐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29일 날도 뭐 이렇게 미팅도 갖고 하는 건데 네. 네. 힘든 거 같아요. 모델 그분들도 되게 겉은 되게 멋있고 화려해 네. 보이시지만 힘드시죠. 되게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식단 관리도 그러니까 해야 그냥 되고. 마르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기회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모델 페이도- 학원은 넘치는데 네. 네. 쇼는 잘 없고 쇼는 잘 없고 페이도 안 주려고 하고 거의 막 떼먹는 대부분- 사람들 많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떼먹지 않습니다. 더 드리면 드렸지. 네. 좋아요. 네. 저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쵸. 샤샤는 언제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춥고 저희가 이제 아울렛 패션쇼거든요. 그러니까 아울렛 안에서? 거기 아니 밖에서 밖에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안에서 그게 진행을 해보기 전에 일단 밖에서 먼저 하는 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저번 달에 했을 때 너무 추웠죠. 그래서 그래도 아마 너무 좋았어요. 12월 달에는 뭐 추우면 모피 패션 이런 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커피 좋아. 코트 걸치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코트 그 하던가. 모피 디자이너 섭외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번에 실제로 제가 쇼에 서봤는데요.
세 군데 아울렛에서 네. 진행이 됐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거기 음향 시설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마 모델분들이 정신이 없어서 추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관객과 모델이 뒤섞여서 아, 높이가 재밌긴 같았나 봐요. 하지만. 그러니까 사거리 마지막에 피날레로 사거리 패션쇼를 기획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경찰 협조까지 해가지고 했지만 이제 저희 그림은 경찰분들이 이제 차를 이렇게 좀 막아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실 줄 모델들이 알았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워킹하는 그런 네. 그림을 생각했었는데. 경찰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겠죠. 네. 경찰분들도 춥고. 네, 춥고하셔서 그게 조금 약간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제대로 전달해 드린 부분이 저희도 없지 않아 잘못이 있고 하지만 네. 그래서 약간 그림이 그냥 모델분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관객분들과 아, 그래도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영상은 띄었어요. 예. 영상 아니, 자체는 워낙 네. 모델분들이 또 이렇게 평균 신장이나 이런 네. 것들도 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눈에 괜찮게 띄는데. 나왔는데 저희가 영상도 제작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겠네요. 네. 그때는 그냥 이게 모델분 잘 이렇게 머리만 보여요. 뭐가 지나가 이러면 모델분들이 키가 크시니까 그쵸. 머리만 이렇게 아 너무 네. 웃겼던 것 같아요. 네. 횡단보도를 일반 분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 정말 머리만 동동동. 촛불 시위 하는 줄 알았겠다. 네, 도로가 무대니까 얼마나 넓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미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잘 됐어요. 되게 네. 관계자분들께서는 아울렛 그 현대 아울렛, W몰, 마리오 아울렛 이 다 너무 만족하셨고 지벨리 패션센터 센터장님도 너무 만족하셔서 12월 달에 원래는 그걸 또 하려 그랬어요. 똑같이 또 하라 그랬는데 추워서 제가 추워가지고 핫팩 붙이고 나가세요. 제가 추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협의님 일이 살짝씩 풀려가는 것 같네요. 네. 아까보다 말이 빨라졌어요. 자기 말이 분야를 좀 얘기하니까 말이 빨라요 좀 제가. 더 빨리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아까 좀 느렸어요. 더 빨라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피노키오 이 MC가 네. 좀 뒤바뀐 듯한 피노키오 오늘은. 얘기를 오늘 제가 해볼까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진행을 네. 해주세요. 네네. 시청률이 저는 근데 피노키오 그거 보면서 네. 그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 다 이제 3회, 4회까지 딱 보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기자란 직업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근데 것 같다. 되게 그런 게 거기서 면접을 보러 갈 때나 그 이나 어머니까 박신혜 씨가 이제 기자 되겠다고 네네. 방송국 가서 면접 보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네. 피노키오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기자를 할 수 없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그 좀 모순된 게 사실 기자라는 직업 자체는 정말 그 진실을 얘기하는 네, 사람인데. 거짓말을 얘기하면 안 되고 진실만 얘기해야 되니까 딱 그 피노키오 증후군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죠? 그런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거를 제대로 가야 될 부분들을 가리려고 많이 하는구나.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를 피노키오로 설정을 해서 그 증후군이라는 걸 설정해서 만들었던 이유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천재다. 사실 막 거짓말로 이렇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주변에 보면은 잘 되시는 분들은 거짓을 일삼으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면서 네. 좀 왜곡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편집도 그렇고 네. 기자분들의 어떤 리포트 방향도 그렇고요. 맞아. 현실하고 굉장히 달라져 버리는 그 결과를 많이 봤죠. 진짜 말이 무서워지는 거죠. 네. 같은 걸 보고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정말 그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사람 네. 죽인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을 꼬집어주는 드라마라고 네. 유쾌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되게 재밌었던 장면 딱 떠오른 게 이종석이 그 퀴즈대회 나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잖아요. 네. 1등을 해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맨날 빵점 맞던 녀석이 시험지 훔쳤다고 다 네, 맞아, 친구들도 맞아. 그렇고 네. 선생님 담임이 불러다가 네. 너 훔쳤지 그래서 반성문 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하지도 않은 일을 써야 되냐, 내가 네. 왜 해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네가 그 소문의 사건 당사자잖아. 당사자니까. 이랬는데 얘 갑자기 그러잖아요. 나 이 문을 나가면 선생님이 저 옆에 다른 처녀 선생님하고 선생님이랑. 바람났다고 소문 낼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해명하셔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똑같이 다시 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아 얘가 진짜 머리가 좋구나.
네. 작가가 재밌었어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아 근데 물론. 진짜 너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머리 정도 쓸 수 있지 않아요? 못해요. 못해요? 네. 거짓말도 잘 못하시고? 거짓말은 좀 잘하는데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데 네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거 있었어요. 아까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네. 거짓말을 뭐 많이 네, 하신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저가 지금 아직 사업한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거짓말을 하면은 지금 당장의 이익은 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시 그 그렇죠. 손해를 큰 볼 걸 것 같아요. 바라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사업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그 작은 이익을 때문에 거짓말하기보다는 네. 진짜 진정성 이런 말 되게 저 좀 오그라들어서 네, 좀 네. 그런데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진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느꼈던 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 하는 건 아닌데 네. 특히 막 이렇게 식품이나 이런 사업을 맞아, 하시는 맞아. 분들이 이렇게 약 문제가 팔죠. 생겼을 네. 때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결국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알고 속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그냥 것들. 자기가 저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밝혔으면은 네. 커지지 않을 문제였잖아요. 그거를 점점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거짓말 남는다고. 변명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랬다 저랬다 네네네. 하는 게 나을 것 그래서 같아요. 물론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결국에는 한계를 부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송국 훌륭하더라고요. 면접 보러 갔잖아, 이종석. 사실 이종석이 대학 포기하고 택시 운전했으니까 맞아. 스펙도 응. 없고 경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자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었던 건 블라인드 네, 면접 블라인드 때문에 테스트 하는 거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이 배제하고 그냥 네. 사람만 그렇죠. 그 사람의 가진 재능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것들 거기서도 훌륭한 진짜 방송사라고 생각했어요. 두 개의 방송국이 그렇게 완전 대비를 해서 대비됐죠. 나오는 모습 보면 아 저런 방송국도 있고 그냥 방송의 뒷모습이라 그럴까? 맞아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실제적으로 좀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게 네.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뽑힌 사람들의 그 프로필이나 스펙을 보면은 취지랑 다르게 고스펙인 그렇죠, 경우가 결국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뽑힌 집안 경우가 배경이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우리 현실이 됐으면 하는. 근데 실제로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어느 방송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드라마처럼 예전에 네. 한번 그런 했었던 얘기는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런데 실제로 뽑힌 아나운서. 사람들이 네. 그런지 맞아요. 네, 그렇진 않았어요. 저도 한 번씩 기대를 하고 결과를 볼 때가 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도 그 재벌 2세 아들 김영광 씨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할 일 없이 지냈는데 이 갑자기 기자가 박신혜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박신혜가 계속 자라면서부터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핸드폰으로. 근데 13년째. 답은 없었고. 근데 그 핸드폰을 계속 사용한 사람이 이 김영광 씨였던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 그 엄마, 그 기자였던 엄마의 핸드폰 번호였던 거죠. 그래서 문자를 계속 받으면서 답장은 안 했는데 계속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들여다보게 되고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얘가 기자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같이 기자 시험 나도 기자 돼야겠다. 그러니까 맞아. 사실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그런 계기로 기자 시험을 같이 본 거잖아요. 이 드라마에는 이제 주로 등장하는 메인 직군이 이제 기자네요. 기자. 네, 기자. 드라마마다 이렇게 뭔가 내세우는 직군이 있잖아요. 직업. 네.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기자분들의 세계를 또 이렇게 아. 엿볼 수 있고. 기자 하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집에 가서 포스팅 하나 써야겠다. 뭔 포스팅이요? 고니님 엮어서 쓰려고요. 어떤 거야, 어떤 거? 아나운서잖아요. 아나운서니까. 기자가 뭐 굳이 방송국에 엮일 필요는 없잖아요. 프리랜서도 많고. 그치. 왠지 갑자기 그냥 늘 이제 고니님을 뭘 엮을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피노키오랑 엮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엮어주세요. 엮이는 거 좋아합니다. 남자랑 엮이는 것도 좋아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연상 맞나요, 연상? 연상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연하같이 생긴 연상. 네, 아직 그러겠습니다.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걸 벗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전주 착하시나요? 깔끔한 충고가 날아오고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데요. 자, 이제 연말인데요. 네. 이렇게
드라마도 집에서 보고 그러지만 연말 계획 없어요? 연말 계획? 응. 연말 이제 돈을 벌어야죠. 계속 돈 얘기야. 다 생계형이야. 네. 국장님도 돈 버실 건가요, 연말에? 연말에 전 아이를 봐야죠. 네. 근데 좀 고민 중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블로거 분들 네. 연말에 한번 송년회처럼 모일까 네. 생각 중이거든요. 아이들을 다 집에 남편에게 맡기고 여자들끼리만 나와서 좋다. 호텔 같은 데 잡고 우와. 우리도 하루쯤 즐겨보자. 남편들은 다 회사 때문에 송년 파티가 있잖아요. 여자는 없잖아요. 결혼해서 잘. 친구들 만나도 한두 명이고. 한 대규모로 모아보려고요. 파티니까 다음날 포스팅이 엄청나요. 그렇죠. 그 호텔 이제 횡재한 거죠, 이제. 진짜, 그지. 그쵸. 그래서 호텔 지금, 호텔 협찬을 지금은 준비 중이에요. 블록 연말에 받게 될 텐데. 그 피노키오 여기도 기자를 저 또 나름대로 생각이 블로거분들 한 분 한 분도 기자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진짜로 취재를 네. 하니까 가서 하고 사진 찍고 취재하고 누군가에게 네. 그 정보성도 자기가 경험한 띄고. 걸 다 정보를 알려주고 거니까. 근데 정말 요즘은 워낙 블로그 분들도 이제 그 돈 받고 하시는 분들 많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좀 치우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블로거도 피노키오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품 받았는데 나쁜 말은 못 하겠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올바로 좀 써줄 수 있는. 근데 요즘에는 부분이 그래도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자기의 표현은 다 하되 네. 이제 뭐가 나쁘다 이것은 참고하고 사용해라라고 적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필요하지. 있지만 뭐 어떤 사람에게 맞는 네. 제품이지만 뭐 이런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싫어하는 분들은 배제하는 상품이다 이런 걸 많이 적고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적는 게 나아요. 무조건 좋다 찬양하는 것보다는 그럼 업체에서도 너무 잘난 줄 알잖아요. 자기네 제품이. 맞아.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 자기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가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좋게 생각해서 제품을 개선해야지 무조건 좋게 바이럴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맞아. 우리 영상이 자꾸 이쪽으로만 있으니까 네. 궁금해하실 것 괜찮아요. 같은데. 저희는 안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신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바로. 안 나오시는 게 너무 우리 둘만 나오는 근데 거야. 왜 고은님이 얼굴이 빨개지지? 저 원래 빨개요. 이제 술이 올라오나 봐요. 근데 이제 이 피터팬 증후군을 보다가 왜 다들 그러죠. 이게 진짜 있나 없나 그런데 맞아요. 그 드라마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거는 실제 네. 증후군이 아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쵸?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꼭 말하면. 사람들이 거짓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 그쵸. 같아요. 힘들겠다. 근데 본인은 되게 스트레스 받을 아이고, 것 같아요. 본인은 힘들어라. 그렇겠죠. 근데 엄청난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러니까 정말 좋게 생각하면. 네. 자기 그러니까 피노키오 증후군이다. 이게 정말 그 처음에 아버지를 봤다고 말했던 피노키오 증후군 사람이 착각해서 문제지만 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사실로 말한다는 말하는 걸 사람. 사람들이 네. 이제 한마디 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쵸. 하면 그 사람한테 큰 무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되게 그런 증후군이 있다면 뭐 흔치는 않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증후 없고 실제로 실증하지 과학적으로는 않는- 없는 네. 거고 근데 실제로 막 이렇게 피노키오 증후군이라서 그래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이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증후군이랑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봤더니 실제로 있는 증후군들이 정말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이런 증후군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뭐 되게 유명한 걸로 뭐 피터팬 증후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정의감에 불타는. 아니 정의감 아니고 어린아이가 애 같은 거. 어린아이로 아. 살고 싶은 어른이 돼서도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있고 목소리가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아이들 목소리를 내서 아예 변성이 된대요. 아이들 목소리 그게 굳어진대요. 그런 증후군도 있고 뭐 팔이 ner린 거. 팅커벨 증후군도 있고 팅커벨 증후군은 그거 뭐예요? 들어보셨나요? 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따라다니고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증후군이고요. 마마보이 뭐 이런 거랑 네, 비슷한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이것도 거짓말. 들어본 것 같아요. 거짓말. 예전에 소설이 있었는데 그 네. 소설에서 비롯된 건데 거짓말을 현실적으로 착각을 한대요. 진짜라고. 망각하는구나. 그래서 망상 속에 살게 되는. 나는 뭐 공주야 그러면 난 정말 공주인 줄 알고 이렇게 정말 행동을 그런 하는 거. 애들이 막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공주병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 오 마이 갓. 그리고 뭐 파랑새 증후군 이런 것도 있고요. 파랑새? 파랑새 그래서 이제 증후군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뛰어내리나요? 현실에는 만족하지 않고 약간 이상적인 이상만 것들을 생각하는.
꿈꾸는 거. 예. 근데 그게 너무 또, 이상주의자구나. 그게 또 행동을 옮기면 좋은 건데 그렇게는 안 되면, 옮기지는 않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상상만 하는 거구나. 햄릿 증후군도 있대요. 햄릿? 햄릿이 거기서 대사 같잖아. 사느냐 죽으냐 그 문제다. 그래서 결정을 이런 소크라테스 같은 애를. 결정을 못 한대요. 햄릿 증후군인 사람들 많잖아요. 네. 메뉴판 결정 못하는. 네, 네. 내가 약간 결정장애하고. 약간 그래. 그리고 이따 뭐 그것도 먹지? 있대요. 연인들 사이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증후군도 있대요. 로미오 줄리엣? 이게 주변에서 이거는 안 돼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욱 사랑이 불타올라서 아. 네. 그러니까 모든 남편과- 증후군은 한마디로 정의가 되네요. 주관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네. 다 주관이 없네요. 자기가 없어. 그래서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현실 높이야. 그런 증후군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근데 뭐 SNS 증후군도 있어요. 이건 뭔지 대충 아시겠죠? 아니, 전파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계속? 그 모르겠는데. SNS 댓글이나 이런 거에 그런데 따라서 이게 집착하는 거야. 기분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르락내락 아. 찬물 덩물 막 그래서 왔다 갔다 자극적인 거 많이 올리고 그런 주목받는 거 증후군이 좋아하고. 있고 무슨 컴플레인 증후군 이런 것도 있대요. 블랙 컨슈머. 엄청 많네. 너무 많아. 계속 컴플레인 거를. 앵그리버드 증후군도 있대요. 화가 났다! 화를 잘 내는 평상시에 그냥 이유 가만히 없이 있다가. 화를 그렇게 잘 낸대요. 왜냐면 그거는 스트레스 쌓인 분노 게 조절 장애 많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인 게 많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 같아요. 증후군 어떤 증후군 있는 거 같아요? 다 지금 말한 거 조금씩 다 있는 이런 것 것도 같아요. 있고 검색 증후군도 있대요. 검색? 뭐만 하면 검색 검색. 증후군은 시도 때도 없이 검색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고 무조건 다 누가 뭘 말하면 검색을 하기 그런 시작해요. 사람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있어요. 스마트폰에 의존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 현대인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조금 압박받거나 이런 맞아. 것에 증후군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정리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야만 뭔가 해. 제자리 안 있으면 결벽. 짜증이 나요. 결벽. 결벽까지는 아닌데 그냥 장난감 근데 같은 그거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좀 합의를 봤어요. 장난감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그림이랑 글씨랑 다 붙여놨거든요. 네. 딱 이 바구니엔 이 장난감 이렇게 해놨는데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 붙여놨어요. 그냥 뭐 옷도 막 양말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다 적어놓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화도 안 내요. 무서워. 정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이한테 말도 건네지 않아요. 근데 엄마 그게 무서워. 아이한테 굉장히 상처예요. 근데 지금은 알아서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마음에 남는데요. 근데 안 그러면 제가 막 폭발을 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다 집어 던져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그거보단 날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해서 음. 그런 엄마 이게 약간 엄마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를 잘해야 되는 엄마 밑에 있던 아이가 이제 그 나중에는 나오는데 좀 이런 창의력도 좀 떨어지고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끌려고 아이가 막 좀 심하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딸한테 그게 반응은 맞았나 해주세요. 봐요. 반응은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방치돼가지고 저런 네. 거 몰라, 맞지? 엄마가 정리해요. 그냥.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반응해주는데 다른 거 뭐 어지럽히고 막 이런 거 저 상관없어요. 근데 다 놀고 나서 제자리에 가 있으면 돼요. 맞아. 제자리 그게 네, 어려워. 그게- 나도 오늘 아침에 화내고 왔거든요. 왜냐면 네. 새벽 4시까지 정리를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왔더니 다시? 애가 또 다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막 장난이 10개를 아니네. 다 꺼내놔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선 나갈 때는 이제 바깥에 나갈 땐 정리를 하고 나가는데 열이 받는 거죠. 그래도 완벽하게 못해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그 10개를 다 흐트러 놓고 10개가 그대로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혜빈님,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네. 갑자기 솔로로 살고 싶으시는.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으시죠? 뭐 단편적인 결혼 근데 거네요. 못할 것 같아요. 왜? 벌써. 왜 못할 것 같아? 효빈이 몇 살이세요? 저 28이시잖아요. 고작 20대가. 왜 못할 것 같아? 그냥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맞아요. 제가 애라 가지고 애 키울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아요, 아이한테는. 그렇죠. 같이 친구야, 놀면서 친구. 친구처럼. 늦게 차이 가세요? 없어요. 늦게 가세요? 아빠 그러면서 얼굴 탁 때리고 그럼 이제 정신 차린다 이제 아빠 팍 안경 뿜질르고 막 아우, 재밌다. 아빠 막 멱살 잡고 가고 오늘 밑장님 너무 재밌어요. 네. 다 경험하신 듯한.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그래요. 안경이 몇 개나 부러졌나 모르겠어요. 싼 거 껴요 이제는. 오늘 이렇게 재밌게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의 피노키오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삼각관계에서 삼각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이제 그 박신혜와의 처음에 그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잖아. 이종석이 뭐
여기서 그만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그 뒤로 가서 안 좋은 것들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후회하게 되니까. 아 저는 그걸 것 같아요. 그 이종석은 그 방송국에 가고 네. 박신혜는 그 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엄마가 그 나중에 뭐 이슈화 될 만한 게 없냐 하면서 그 딸을. 딸을 계속 쳐다봤었잖아요. 그 모니터 화면에 네. 박신혜를 데리고 와가지고 딸 이용해 먹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거짓말 증후군으로 해가지고 속장애. 네, 엄마가 너무 냉정하더라고. 맞아. 일에만. 안아주면서 막. 엄마 왜 무슨 안아주면서 막 보고 싶을 틈이 없었다며. 아, 맞아. 왜 그런 거예요 그 엄마는? 제가 이해를 안 성공하고 봐가지고. 싶어서. 그 엄마는 그 엄마 일에, 진짜- 일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가족은 그래요? 둘째고, 네. 그냥 엄마가 아니라 기자인 거죠. 정말 맞아. 냉철한 기자님이시더라고요. 네네. 뼈속까지 기자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그 시청자들에게 뭔가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뭐꼭 뭐가 진실이 필요 있어도. 없어도 되고 거짓이 좀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그런 개념이 박혀 그러니까 있는 시청자들은 더 강한 걸 원하고 더 이런 걸 자극적이고. 그 강하고 자극적인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맞아. 그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욕구가 자아실현. 자아실현의 네, 욕구. 맞아요. 네, 그래 메슬로우인가? 그건가 보다. 네, 오늘 한 말 아줌마이고. 중에 제일 있어 보였어요. 네, 앞으로 다행이네, 피노키오 마무리를 기대가 잘해. 됩니다. 네. 자, 우리 협이님 오늘 네. 와주셨는데 어땠어요? 아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네, 맨날 너무 오세요. 재밌었어요. 금방 끝나죠? 네. 자주. 진짜 너무 금방 끝난 것 같고 네. 진짜 아름다우신 세 분과 함께라서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영혼 없는 대답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네. 드라마 톡톡 많이 알려주시고요. 가산 디지털 네. 단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드라마 네. 톡톡을. 네. 또 패션쇼 있을 때 네네네. 불러주세요. 네. 보러 갈게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드라마 이야기와 또 멋진 다음 주에는 무슨 드라마 얘기? 아직- 몰라요. 다음 주에 정할 거예요. 네. 아, 다음 비밀.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 안녕. 안녕.